동일가중 지수가 10.9%, 그리고 시가총액 지수가 10.8%, 격차가 0.1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거의 동률이죠. 그런데 만약에 대형주 집중이 올해의 문제였다면 둘 사이가 크게 벌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즉 대형주 쏠림은 올해 수익률 가른 결정적인 동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메커니즘은 시총 가중이 아니라 성장의 정의에 있습니다. 승자가 뒤집히는 진짜 원인은 가중 방식이 아니라 성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웃님 안녕하세요. 박재원의 투자농장 채널의 농장지기 박재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밭은 빅테크라는 거대한 작물 그늘에 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상반기에 흐름이 완전히 뒤집혀졌습니다. 러셀 1000 밸류 지수가 성장 지수를 4년 만에 최대폭으로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6월 15일 기준으로 연초 이후 미국 가치주는 15.3%, 성장주는 5.5%로 거의 3배나 앞선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대전환의 배경과 함정, 그리고 진짜 옥석을 가리는 법까지 미국과 한국을 함께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둘러볼 밭은 네 일항입니다. 첫 번째는 가치주의 역습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요. 두 번째는 내 가치주 펀드에 왜 테슬라가 있을까? 세 번째는 실적이 깡패다. 네 번째는 이웃님 행동 가이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각 국면마다 미국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한국 밭은 어떤지 한 장씩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항입니다. 지난 10년 빅테크의 독주 뒤 2026년 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해 누적 수익률, 미국 가치주는 15.3%, 성장주는 5%입니다. 무려 3배의 격차죠. 2002년 상반기 이후 최대 기준 초과 수익입니다. 한국은 가치주가 38%, 성장주가 15.8%,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중소형주인 러셀 2000도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한두 종목에 끌어올린 게 아니라 이익 성장의 참여가 시장 전반으로 넓혀지고 있다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지금일까요? 밭에 걸음을 준 세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입니다.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에너지 가치주가 급등을 했고 경기 민감 섹터로 자금이 순환매됐습니다. 두 번째는 AI 피로감입니다. 숨가쁘게 오르던 반도체 기술주가 5월 중순 이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었습니다. 세 번째, 펀더멘탈 신뢰. 강력한 5월 고용지표가 미국 경제 기초체력에 대한 믿음을 키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미국 얘기했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 밭은 어떨까요? 화면을 보시면 국내 대표 가치 섹터의 PBR이 나옵니다. 은행 지주는 0.55배였고요. 보험은 0.5배, 지주사는 0.6배, 자동차는 0.75배, 코스피 평균이 1.05배인데요. 금융 지주가 장부가의 절반 수준으로 가장 깊게 눌려 있습니다. PBR 1배 미만은 장부가보다 회사를 싸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여기에 걸음이 세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밸류업과 이에 관련된 상법 개정,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사주 의무소각과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할인율을 직접 줄였고요. 그리고 은행, 지주, 자동차가 자사주 소각에 앞다투어 나서면서 그를 끌어올린 겁니다. 외국인도 0.5의 금융주가 너무 싸다고 보기 시작한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이 가치의 귀환이라면 한국은 디스카운트의 해소다. 출발점은 다르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두 번째 섹션입니다. 여기서 이웃님이 꼭 아셔야 될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내 가치주 펀드를 열어봤더니 여기에 테슬라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느슨한 가치 스크리닝. PER이나 PBR이 시장 평균보다 낮아지기 시작하면 기계적으로 가치주에 편입을 합니다. 빅테크가 잠깐 조정받거나 이익이 급증하면 이 그물에 그대로 걸려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입니다. 일단 편입되면 덩치대로 비중을 줍니다. 가치 점수가 낮아도 체급이 워낙 커서 상위 5대 종목을 장악해버립니다. 이 화면의 표를 보시면 MSCI USA 밸류에는 알파벳과 메타가, 밸류 웨이티드에는 애플, MS, 아마존이, 그리고 S&P 500 밸류에는 애플, 아마존, 테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S&P 500 밸류에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포함되지 않았죠. 전혀 겹치는 게 없습니다. 그럼 탈출구는 뭘까요? 화면 오른쪽 S&P 퓨어 밸류입니다. 왼쪽 일반 가치주 ETF는 시총 가중이라
빅테크가 상위를 장악하고 AI 밸리가 무너지면 안전자산인 줄 알았던 게 함께 추락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퓨어 밸류는 성장주 성격이 섞인 기업을 완전히 배제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빅테크와 겹침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처음 설명은 시가총액 탓에 그 빅테크가 성장 지수를 끌어내렸다였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 이걸 정면으로 반증을 하는데요. 동일가중 그 아래 10.9%와 시총 처음 설명은 시가총액 가중 탓에 빅테크가 그 성장 지수를 끌어내렸다였습니다. 그런데 아래 차트를 보면 이것이 정면으로 반증합니다. 동일가중 지수가 10.9% 그리고 시가총액 지수가 10.8% 격차가 0.1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거의 동률이죠. 그런데 만약에 대형주 집중이 올해의 문제였다면 둘 사이가 크게 벌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즉 대형주 쏠림은 올해 수익률 가른 결정적인 동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메커니즘은 시총 가중이 아니라 성장의 정의에 있습니다. 승자가 뒤집히는 진짜 원인은 가중 방식이 아니라 성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 갈래로 나눠줍니다. 광의의 성장 지수인데요. 보통 그 투자자가 사는 러셀, 뱅가드, 슈왑 계열은 시총가 중에 종목수가 많은데 올 상반기 모두 부진했습니다. IWF라든가 SCH, VUG, MGK 등은 거의 5 내지 8% 정도로 한 자릿수 상승에 머물렀습니다. 그렇지만 광의의 가치지수는 방법론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우위를 보였습니다. IWD가 15.3% 상승을 했고요. VTV도 13.8% 모두 두 자릿수 상승을 했습니다. 예외는 S&P 퓨어 그로스 하나입니다. 32.8%인데요. 그런데 이건 시총이 아니라 성장 점수로 가중을 하고 가치주와 상호 배타적으로 종목을 가르면서 약 80종목으로 좁게 집중하는 특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성장 모멘텀 관련주만 여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상승률이 이처럼 높게 나온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RPG의 33%는 성장이 이겼다의 증거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집중된 특정 지수 설계의 그 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웃님, 이 함정이 한국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데요. 우리나라 그 코리아 밸류업 지수 100종목 중에서 종목이 24개로 최다입니다. 이유도 미국과 판박입니다. 밸류업 지수도 시가총액 비중으로 담다 보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체급이 워낙 커서 상위를 장악한 겁니다. 게다가 PBR이 업종 내 50% 이내면 편입이 되니까 반도체 성장주가 밸류업 라벨을 들고 들어온 겁니다. 화면에 한번 표를 보시겠습니다. 같은 밸류 라벨이라 하더라도 알맹이가 다릅니다. 코리아 밸류업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의 쏠림 현상이 있고요. 은행에는 KB, 신한, 하나, 그리고 지주사에는 삼성물산, SK, LG가 들어가 있고요. 소재주에는 현대차, 기아, 포스코입니다. 라벨은 저평가 해소지만 알맹이 상당수는 똑같은 반도체 배팅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비중을 덜어낸 은행 지주, 자동차 같은 순수 저PR 영역을 따로 봐야 됩니다. 셋째 일항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싸다고 덥석 샀다가 물리는 게 바로 그 밸류 트랩입니다. 이걸 거르는 두 단계 필터링을 한번 보였습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1단계는 가격 모멘텀인데요. 경기 민감주 중에서 최근 주가가 오름세인 기업을 먼저 솎아내고 2단계에는 실적 개선 필터를 씁니다. 여기서 EPS 전망치가 상향되는 기업만 최종적으로 남기게 되죠. 이 효과를 보면 실적 필터가 적용된 거는 3,471%, 필터를 제거한 거는 2,170%입니다. 두 번째 채를 한 번 더 거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만한 수익률 차이를 보입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가치와 모멘텀만 보고 들어갔다가 실적 악화로 발목 잡힌 그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월마트, 파이작, 월드만삭스. 셋 다 주가는 오름세였지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걸립니다. 실적 전망이 계속 좋아지는 기업은 가치주치고 조금 비싸 보여도 이유 있는 그 비싼 그런 그 취급을 받습니다. 실적 필터는 겉만 싸고 속은 멍든 무늬만 가치주를 그 기계적으로 차단해 줍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이 필터를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우리 시장에 맞게 2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주주하는 환원 실행 필터입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 배당 확대를
그 맞이 아니라 실행한 기업만 통과시킵니다. 2단계는 실적 ROE 개선 필터를 적용을 합니다. 이 가운데 EPS 전망이 상향이 되고 가 오르는 기업만 최종 남게 됩니다. 걸러야 할 함정도 분명한데요. 할인만 깊고 환원은 없는 만년 저 PBR 지주, 업황이 꺾이는 사양 경기민감주, 그리고 공시만 하고 실제 소각 배당은 안 하는 약속만 한 이런 기업들입니다. 환원과 실적이 함께 좋아지는 기업은 이유 있는 싸움이다. 라벨이 아니라 알맹이를, 가격이 아니라 이익과 환원의 방향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님이 오늘 당장 하셔야 될 일은 첫 번째는 보유한 ETF나 펀드 중에서 보유한 종목들이 여기에 편입된 종목들의 상위 10개 종목을 한번 다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빅테크나 반도체가 얼마나 섞여 있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트레이드나 이런 부분 기술주들이 무너질 때 내 안전자산이 함께 떨어질 수 있는지를 미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실질 이익 성장과 애널리스트들의 상향 전망,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는 주주 환원 실행이 따라오는지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깡패다. 라벨이 아니라 알맹이를, 가격이 아니라 이익의 방향을 보시는 것이 가치주에 대한 진정한 접근이고요. 제 생각에는 가치주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투자농장의 비료가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